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한 2개월, 맥시멈 2개월, 짧으면 1개월도 되면 참 좋겠는데요. 2개월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토익을 끝내볼 건데 끝내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간단해요. 어떻게 토익이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교재는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정판 나왔어요. 그죠? 개정판으로 공부를 할 건데 원래 영란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교재가 2016년도에 토익이 변했죠. 변하면서 당연히 신토익이 반영된 교재가 나오게 됐었고, 이 교재가 적중이 진짜 많이 된 거 아세요? 똑같은 단어 정말 적중이 많이 됐던 교재입니다. 괜찮은 교재인데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어요. 개정을 왜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개정판을 막 내는 걸까요? 아니요, 개정판은 사실 나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토익이 바뀐 지 이제 1년이 넘었다라는 거죠. 1년이 넘으면서 정재현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1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있지 않았겠죠. 매달 시험을 당연히 보러 가죠. 시험을 보고 분석을 해야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금 그대가 듣고 있는 강의가 가장 최신 강의다라고 생각해라. 만약에 토익 내용이 바뀌면, 출제되는 경향이 바뀌면 나는 강의 바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년이 지금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토익이 문제를 내는지 신토익의 경향이죠. 그죠? 경향, 출제 방향이 딱 파악이 되는 거야. 파악됐거든. 됐으면 어떻게 공부할지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개정판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이 바꾼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게 좋은 개정이겠어요? 좋은 건 그대로 갖고 있어야죠. 그 교재의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죠. 그죠?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세밀한 부분,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들 없애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갖고 오는 거. 그게 개정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현재 나온 개정판이 상당히 강해졌다, 진짜 좋아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파트 5, 파트 6, 파트 7 세 가지 파트가 RC 파트인데 그 파트가 특성이 어떻고 신토익의 특성이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우선 파트 5가 문법하고 어휘잖아요. 근데 총 몇 문제? 100문제 중에서 46문제죠. 그래서 원래 52문제였는데 6문제가 줄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문법 어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봤다는 거죠. 시험 문제를 쭉 풀면서 살펴보니까 분명히 문항수는 확실하게 줄긴 줄었는데 그러면 출제 범위가 참 궁금했겠죠. 문항수가 줄었으니까 뭔가 출제되는 범위가 좀 좁아진 거 아니야? 좀 덜 나오면 출제 범위도 줄게 되면 우리가 공부할 부분도 적어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맨날 해서 이렇게 적어보고 분석하고 다 했더니 감소가 없는 거예요. 출제 범위는 문제 수가 줄기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봐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대가 지금 토익 점수가 500점이든 600점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목표가 900이야. 900을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토익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는 한번 훑어야 돼요. 왜? 감소 안 됐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출제가 되는 것만 공부하셔야 돼요. 출제가 안 되는 다른 문법상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그런 것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면서 시간이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대가 듣는 이 문법 어휘 강의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강의가 꽤 있어서, 꽤 많아서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거 이것 좀 했다가 저것 좀 했다가 이것 좀 했다가 하면 구멍들이 생겨서 그 구멍을 채우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만 강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리스트가 쫙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제가 쫙 다 훑어주면서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많이 되는 거, 적게 되는 거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되는 거 강조해서 얘기하고 900점 넘어야 되는 학생은 꼭 공부해야 되는 거 하지만 700, 800점만 필요한 학생들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나눠서 제가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저는 단골 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단골 딱 보이거든요. 출제가 되긴 하는데 별로 안 되는 애하고 많이 되는 애하고 달라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문항수 자체가 줄었잖아요.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단골 유형이 전체 유형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완전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개정되면서 강조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원래 기존 교재는 없었던 부분인데 맨 챕터마다 있어요. 챕터마다 마치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금 꼭 저를 말하는 것 같다, 그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아는 사람이 페이지를 적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그냥 서술형으로 안 돼 있어요. 빈칸 딱 보일 거예요. 빈칸 보이고 보기 이렇게 나오면 문제 이렇게 풀어.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보시면 무슨 뭐 빈출 3초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많이 틀리는 것은 오답률 높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쭉 이게 많이 나옵니다 적게 나옵니다 하면서 쭉 듣죠, 그죠? 그러면서도 뭔가가 최종적으로 얘가 제일 많이 나온 걸 다시 한번 강조할 때 이 페이지를 정리하면 되고요. 제가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잡아드려요.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혼자 보세요라고 말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같이 잡아주는 페이지도 있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보통 많은 교재들이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세 문제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문제 제가 항상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냥 유형 맛보기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유형 맛보기 너무 겸손한 표현이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최빈출 대표 문제다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최빈출 대표 문제라는 이름을 달게 됐어요. 정말 여기에 관련된 출제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를 실은 거예요. 그지? 그럼 뭐라고요? 단골 애들을 특히 기억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하고 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얘 정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문제 빠르게 요거 다시 한번 보면서 착착착착 정리하는 거 필요하겠어요. 그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 그 교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이 끝에 부분에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지? 다 도움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과감하게 도움은 되는데 시험에 출제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다 빼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알짜배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만 여기 지금 남아있어, 살아있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중요하겠죠. 적중특강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하는 적중특강? 적중특강은 매월 하는 특강인데 토익 시험이 요즘에 몇 개월 동안 어떤 문제를 많이 냈어 이런 거 있거든요. 최신 트렌드가 있어요. 토익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기존에 내지 않았는데 뭔가 트렌드가 있는 그런 부분에 특히 어휘 문제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 살려서 실전 문제 교체했습니다. 계속 출제가 될 유형, 적중될 유형을 고치질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유형들 또 반영해서 실전 문제로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자, 근데 저는 지금 파트 5, 6만 얘기한 거고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파트 7이잖아요. 문제 수도 많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도 많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파트 7이 문항수가 늘었잖아요. 54문제로. 원래 48문제에서. 근데 난이도도 어때요? 올라갔어요. 체감 난이도 올라갔어요. 주변에 형이나 뭐 언니나 누나나 토익 800점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자꾸 물어봐요. 파트 7 어떠냐고 물어봐요. 다 파트 7 때문에 900 못 넘긴다. 파트 7이 제일 힘들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5, 6는 정재현 선생님이 잡아준 대로 쫙 그죠? 그 리스트 쫙 봐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딱 정리해서 가면 되는데 파트 7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읽고 해석하는 거고 항상 내가 뭐 해석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습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 문제로? 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파트 7도 지금 시간을 줄여주는 전략을 따로 배워야 돼요. 시간을 줄여주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파트 7을
강의를 그대가 듣는다면 시간을 줄여주는 팁을 정말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요. 써먹으세요. 시간이 많이 줄어요. 배우고 실전 문제 풀 때 적용하고, 그죠? 진짜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실제적으로 더블, 트리플 쉬워요? 아니죠. 예전보다 좀 더 어렵게 느껴지죠. 맞아요. 실제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거든요. 문제 풀 때 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거, 함정 파기, 요런 것들이 반영된 진짜 토익스러운, 토익이 어렵게 되면 어려운 그 문제를 풀어서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파트 7의 실전 문제가 그렇게 교체됐어요. 난이도가 반영돼서 교체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을 교재를 가지고 연습하면서 당연히 시험장에서 훨씬 편안하게 풀 수 있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트 5, 파트 6, 파트 7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5, 6를 합해서 이제 문법 어휘가 되는 거고, 그리고 7을 합해서 독해가 되는 거고, 2개 강의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5, 6에서 단순히 우리가 이 뭡니까? 46문제를 푸는 그런 어떤 정답 전략, 함정 피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출제 빈도 많이 나고 적게 나오고 뿐만 아니라 해석을 같이 하고 어휘를 학습하면서 파트 7도 그 어휘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파트 7에 필요한 해석도 쭉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파트 7 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선생님 근데 저는 그래도 쭉 이렇게 막 정리가 잘 되면서 이때까지 헷갈렸던 문법이 쫙 정리되는 그런 기분이 너무 좋다. 근데 그래도 강의가 좀 부담된다. 어떻게 좀 줄일 수 없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어휘 강의에 제가 첫 부분에서 뭐 얘기하죠? 아직 안 들어봤어요? 첫 부분에서 문제 푸는 전략을 말씀드려요. 문제 푸는 전략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강의를 다 들었으면 좋겠어서 다 들으세요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휘 부분의 첫 부분 전략을 딱 배우고 나머지는 그냥 어휘는 혼자 외워가지고 실전 문제 혼자 풀어보고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략은 확인해줘요? 그래요. 좋아요. 자, 파트 7에 뭐라고? 시간을 줄여주는 팁이 있다. 진짜 있다. 그 전략을 배우자. 그리고 적용하자. 시간을 줄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적중 특강 얘기하기 전에 노트 3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종결 노트인데 그냥 강의를 들을 때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영상 강의, 인강을 들을 때 보통 어떻게 들어요? 그냥 선생님 나서 막 얘기하면은 그냥 교재에 필기하고 버거고, 선생님 복습하라 그러면 어떻게 복습해요?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필기한 거 그냥 한 번 더 읽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일 복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복습 노트 만들었고요. 그리고 강의 노트도 필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면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PPT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필기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실전 노트는 말 그대로 추가 실전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실전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잖아요. 우리 천재 문제집도 있지만 뭔가 해당되는 그 문법상에서 그 어휘 부분에서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많아야 할 때,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실전 노트에서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다 강의 리스트에서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 받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뭐 다운받아서 출력하고 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지저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책의 형태가 좋다고 한다면 책의 형태로 구매도 가능하니까 어느 쪽이든 사용하셔서 이걸 이용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매월마다 올라갑니다. 적중 특강입니다. 정말 적중됩니다. 정답도, 오답도, 오답 보기도 적중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적중 특강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무료 강의 때문에 부담될 거 하나도 없고요. 근데 만약 강의 듣는 것이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문제라도 꼭 풀어보고 확인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대가 할 일은 진짜 강의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딴 거 하나도 할 거 없어요. 모든 자료, 필요한 모든 자료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강의에서 다 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고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학생들 토익 졸업시킬까? 그래서 그걸 위한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서 시간만 딱 투자해서 굳게 마음 먹고 열심히 해주시면 토익 점수가 결과로 딱 보일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또 화이팅 하면서요. 저는 수업 시간에 신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